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란 막대를 들고 왔습니다. 이보나 호미 엘레프스카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셨고요. 이지원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사계절이고요. 구성은 되게 독특한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책이 아주 큽니다. 빅북이에요. 자, 앞면은 소녀가 앉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뒷면을 넘기시면요. 거꾸로 누군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죠?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진 속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자 속 인물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란 막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네, 파란 막대 포장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아마 이 사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선생님이 느티나무 도서관에 오셔서 직접 사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글씨체예요, 느티나무. 나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 클라라라는 여자아이가 9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클라라가 받은 생일 선물 가운데는 이상한 막대가 하나 있었죠. 길지도 짧지도 않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파란색 막대였답니다. 그 막대는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란다. 엄마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클라라에게 오기 전에 막내는 주자 언니의 것이었습니다. 주자 언니는 9살 생일에 엄마에게 물려받았고 엄마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아델라 할머니께 막대를 물려받았죠. 그전에는 할머니 언니들이 막대를 갖고 놀았고 또 그전에는 중주 할머니, 그보다 더 전에는 고조 할머니가 이 막대를 갖고 놀았답니다. 클라라는 이모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까지 올라가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대요. 다행히도 엄마는 막대의 전주인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답니다. 막내는 점점 더 비밀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는 마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액작 속의 주인공분들은요, 증조 할머니셨을 것이고 고조 할머니셨을 거고, 그렇죠? 할머니, 엄마, 언니, 네, 이렇게 이모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렇게 그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막대가 어디서 난 건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낡고 두툼한 공책을 한 권 건네줬대요. 그래서 막대를 받은 아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쓰임새를 생각하면서 놀았대. 그리고는 막대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 공책에 써놓았지. 이 이상한 선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클라라는 공책을 받으면서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들을 둘러봤대요. 액자 속에 있는 가문의 여인들이 모두 자기를 향해 살짝 몸을 굽혀 웃어주는 것 같았대요. 클라라는 낡은 공책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 쓰여 있기를, 내 이름은 클레멘티나. 우리 집안의 여자들에게는 몇 세대 동안이나 내력을 알 수 없는 막대가 전해 내려와. 나는 엄마한테 이 막대를 받았는데 이 공책에 내가 막대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놓을 거야. 앞으로 막대를 물려받은 다른 여자아이들도 그렇게 하길 바래.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클레멘티나는 내 모든 장난감 가운데 파란 막대를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내 생쥐 키치아를 훈련시키는데 이 막대를 썼음을 밝힌다.
나는 키치아가 다리를 건너던 막대를 타고 건너고 막대를 기어오르고 막대 아래로 지나가도록 훈련을 시켰다. 막대 도움으로 키치아는 훌륭한 구개사가 될 수 있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로잘리아, 크레멘티나의 딸이지. 나는 연극을 좋아해. 그래서 막대로 연극놀이를 했어. 감자 헝겊으로 만든 얼굴을 막대에 꽂아서 배우인형을 만들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의 얼굴은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서 파란 막대에 꽂았지. 파란 막대로 만든 인형은 늘 주인공이었고 이름은 나와 똑같은 로잘리였지. 다음 장 주인은 테클라였습니다. 테클라는 로잘리아의 조카였죠. 왠지는 모르지만 난 동그라미가 좋더라고. 내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일까? 나는 동그란 물건을 모으고 동그라미로 내 방을 꾸며. 그래서 이 막대는 내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막대를 갖고 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그건 막대를 이용해서 모래밭이나 눈밭 위에 여러 가지 크기 완벽한 원을 그리는 거였어. 테클라는 막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원을 그렸는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았지. 클라라는 테클라의 아이디어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을 했대. 책장을 넘기니 다음번 주인인 발비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발비나는 커다란 호수가장자리에 살았는데 나무토막이나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호수에 띄우기를 좋아했대. 발비나는 손수 대패로 깎아 만든 멋진 배에 파란 막대를 붙였는데 그러고는 예쁜 자수손수건으로 돛을 만들어 달았대. 그런데 배가 그만 바람이 떠밀려서 멀리 사라져버리고 만 거야. 다행히도 며칠 뒤 이웃에 사는 어부 아저씨가 호수 건너편에서 배를 발견해 돌려줬대. 어휴, 다행이다. 클라라는 가슴을 쓸어내렸대. 하마터면 다른 여자아이들은 막대를 갖고 놀 수 없게 될 뻔했으니까. 그치? 다음번 막대 주인은 체칠리아. 체칠리아는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기 싫었대. 그래서 막대에 두꺼운 종이판을 붙여서 팻말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써놓았대. 싫어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어른들이 자기 의견을 인정할 때까지 팻말을 들고 다녔다는 거야. 오,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걸? 클라라는 팻말을 든 체칠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빙긋 웃었대. 다음 주인공인 라우라는 파란 막대가 마법의 막대라 믿었대. 막대가 신기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라우라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서 마치 세상을 주의하는 것처럼 막대를 휘둘렀대. 언젠가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서. 다음 주인인 아델라 할머니부터는 클라라가 잘 아는 사람. 아델라 할머니 어릴 적 취미는 하늘과 태양과 구름을 관찰하는 일이었대. 호기심이 많은 아델라 할머니는 태양빛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자가 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지를 끈기 있게 연구했대. 공책에는 몇 장에 걸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란 막대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어떻게 변화 있는지를 적어놓은 한 해 동안의 관찰 기록이 잔뜩 써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말미에 해시계의 구조와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대. 나도 이렇게 해볼 테야, 클라라는 생각했대. 다음 장 주인은 그 시체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었어. 바로 클라라 엄마인 테레사. 어린 시절에 테레사는 라우라처럼 파란 막대가 마법의 막대일 거라고 생각했대. 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테레사는 막대로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를 만든 거야. 그러고는 날마다 빗자루를 타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떼어내렸지. 하하하하. 클라라는 수고스물 웃었어. 엄마한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재밌는걸. 마지막 장에 이르러 클라라는 주자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천장에 커다란 하트 무늬를 그릴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대. 지금까지는 모두들 주자가 참 신통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막대 덕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 주자는 파란 막대에 긴 붓을 잇대고 묶고 식탁에 올라가 천장에 그림을 그렸던 거야. 주자는 이 사실을 공책에만 적어놓고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대. 클라라는 공책을 덮었어.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감탄하는 눈으로 천천히 살펴봤지. 정말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선물이야. 이렇게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다니. 그러고도 여전히 처음과 똑같이 파랗고 예쁜 막대잖아?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기 전에 나도 이 공책에 멋진 이야기를 적어 놓을 테야. 공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파란 막대가 어떤 상자에 딱 맞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파란 막대가 요 상자에 딱 맞춰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호흡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면요. 소녀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뱃속에 임신하고 계신 아기를 뱃속에 임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이 파란 막대 또 이런 상자까지 준비하셔서 그걸 몇 대로 자자손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보물을 가보를 만드실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은 손녀에게, 손자에게 네, 선물하시는 건 또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께 부탁을 하는 건 또 어떠세요? 저도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서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 파란 막대를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파란 막대를 만드실 수 없다면 머릿속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